안녕하세요. 찐중토입니다. 중국 외교 동향입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제24차 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7월 2일 오후 시 주석이 탄 전용기가 카자흐스탄 영공에 진입하면서 카자흐스탄 공군 전투기 3대가 호위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배경으로 몇 가지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첫째는 상해협력기구, 둘째는 2023년 5월 중국 시안시에서 열린 중국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 셋째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넷째는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즉 중키우 철도 건설 프로젝트 협의 체결입니다. 지금부터 찐중도 과거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고 갈 텐데요. 우선 상해협력기구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3분 걸립니다. 이번 사우디 이란 협의 후 제가 좀 연상이 되는 부분은 상해협력기구 SCO의 회원 확충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죠. 참고로 상해협력기구는 2001년 6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상해에 설립한 국제조직이고 회원국이 있고 그 외에 관찰국 그리고 대화국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회원국은 8개,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 외에 4개 관찰국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그리고 6개 대화국이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 그 후 2022년 9월에 벨라루스를 회원국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시작했고 그 외에 이집트, 사우디, 카타르, 발레인,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얀마를 대화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란은 지금 아직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관찰국인데요. 2023년 2월 7일 이란 대통령은 상해협력기구 가입 절차 시행 관련 법률에 사인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 이란 대통령이 올해 2월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방중 일주일 전인 2월 7일에 상해협력기구 가입 절차 시행 법률에 사인했습니다. 즉 향후 이란의 상해협력기구 회원 가입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2022년 9월에 새로 대화국으로 들어온 거라서 향후 관찰국을 거친 후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 관련 소식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3월 10일 사우디랑 이란이 외교관계 회복 협의를 했으니까 향후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회복하고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혹시 뭔가 모순이나 복잡한 논의건이 생기면 이 상해협력기구라는 국제조직에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초장기적으로 상해협력기구의 회원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외환 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찐중도 구독자분들이시라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중국에 대해 좀 더 아시겠지만 중국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장기 방향 또는 초장기 방향을 정한 후 꾸준히 간다는 것. 당장 어떤 큰 변화나 진전이 없더라도 또는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묵묵히 꾸준히 간다는 점입니다. 이미 10년간 진행해온 1:1로 사업이든 향후 상해협력기구의 확충이든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이 2023년 3월 20일 업로드 영상이라서 그 후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면 2023년 7월 4일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제23차 회의에서 이란이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은 9개가 됐고 이번 2024년 7월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제24차 회의에서 벨라루스가 정식 회원국으로 될 예정이라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은 10개로 늘어납니다. 네, 이어서 2023년 5월 중국 시안시에서 열린 중국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약 4분 40초 걸립니다. 네, 이어서 중국 삼서성 서안시에서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중국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입니다. 중앙아시아 5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을 말하고 동쪽에는 중국,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카스피해, 남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1대1로 사업에서 중앙아시아 5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아시아 5국 정상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거행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5월 1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어서 5월 18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각각 회담 후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5월 18일 저녁 중앙아시아 5국 정상 환영식과 문화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했고 중국 중앙아시아 서한 선언을 체결했고 공동기자회견을 거행했습니다. 공동선언 내용은 분량이 좀 많은데요. 다 번역하지 않고 좀 건너뛰면서 말씀드리면 첫째, 중국과 중앙아시아 5국의 전방위적 협력은 6개국과 6개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100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지역 각국 인민의 미래에 착안해서 6개국은 더 긴밀한 중국 중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을 결심했다. 둘째,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셋째, 핵심 이익 문제에 있어서 상호 이해하고 지원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단호히 지지하고 각국의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안정을 지지하고 독립자주의 대내외 정책을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 넷째, 국가 안전, 정치 안정과 헌법 제도를 수호하는 것은 의미가 중대하며 합법 정권을 반대하고 색깔혁명을 책동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어떠한 형식, 어떠한 핑계로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섯째, 국제협력에 대한 1대1로 공동건설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1대1로 공동건설 제2발표 1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1대1로와 카자흐스탄의 광명의 길 신경제 정책, 키르기스스탄의 2026년 국가발전 강요, 타지키스탄의 2030년 국가발전 전략, 투르크메니스탄의 실크로드 부흥의 길 전략, 우즈베키스탄의 신우즈베키스탄 2022부터 26년 발전 전략 등 중앙아시아 5국의 발전 전략과의 접목을 강화하고 각 분야에서의 착실한 협력을 강화해 상호 보완하고 고도 공용의 협력 신구조를 형성하도록 한다. 여섯째,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무역 협력 잠재력이 거대하며 중국 중앙아시아 경제무역 부장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무역 규모를 전면 향상한다. 중국 중앙아시아 간의 상무 협력 대화 시스템 잠재력을 발굴해 디지털 무역과 녹색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개척한다. 일곱 번째, 중앙아시아의 유라시아 대륙 교통 허브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공고해 중국 중앙아시아 회랑 건설 추진 가속화, 중국과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간,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간,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간 다양한 운송을 발전시킨다. 각 측은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타당성 검토 작업 완성의 중요성을 표했고 철도 건설이 빨리 구체화되도록 추진하겠다. 8번째에서는 농업협력을 언급했고 9번째 항목에서는 에너지협력, 즉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에너지 협력과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협력, 그리고 원전협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 10번부터 마지막 15번 항목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2023년 4월 CCTV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인터뷰했는데요. 직전 영상에서 이미 공유드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23년 5월 19일 중국 시안시의 총영사관을 개설했는데요. 시안 총영사관은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설립한 세 번째 총영사관이고 중앙아시아 국가가 중국의 서부 지역에 설립한 첫 번째 영사관이기도 합니다. 2023년 5월 18일까지 시안시의 함양국제공항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와 총 6개 항공노선, 항공편이 총 11개로 늘어서 시안시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모두 연결됐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대통령 인터뷰 외에 키르기스탄 총리 2024년 6월 인터뷰 영상을 최근 공유드렸는데요. 2024년 6월 6일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즉 중키우 철도 프로젝트 협력 계약이 드디어 체결됐습니다. 중키우 3국에 있어서 이 철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찐중토 과거 영상에서 공유드린 적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8분 걸립니다. 앞서 7번 항목에 포함된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요. 좀 설명드리면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중키우 철도는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카시, 여기 핫핑크로 표시된 카시에서 출발해서 참고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서부 지역에 카시라는 카시시가 있고 카시시에 카시역이 있는데 이 역은 남강철도와 카시철도의 교차역입니다.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즉 중키우 철도는 신강의 카시역에서 출발해서 키르기스탄을 거쳐서 우즈베키스탄 동부의 주요 도시인 안디잔역까지 통하는 철도이고 이 철도가 건설되면 중국의 화물이 동유럽과 중동 국가로의 운송이 편리해집니다. 중키우 철도는 총 길이가 523km이고 그중 중국 내 길이가 213km, 키르기스탄 내 길이가 260km이고 우즈베키스탄 내 길이가 50km입니다. 5월 18일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키르기스탄 교통통신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이렇게 3자가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연구에 대한 3자 연합 심사 공동인식 달성 MOU를 체결했는데 실행 가능성 심사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심사 작업이 마무리돼야 실제로 건설에 들어갈 수 있죠. 중국에게 있어서 이 철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국이 이 철도의 건설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1997년인데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이미 26년이 지났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건설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2년 5월 30일 중국 현지 언론사에서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때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푸틴 대통령에게 키르기스탄이 중키우 철도가 필요한 정도는 마치 우리가 공기와 물이 필요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 후 실행 가능성 검토를 끝낸 후 2023년에 착공할 것이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키르기스탄도 경유국이 되니까 깊은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깊은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가 무슨 뜻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키르기스탄은 대륙 안에 꽉 갇혀있는 나라라서 타국과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제대로 있어야 경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키르기스탄에게 일자리와 자금을 창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의 경제에 도움이 돼서 대외 채무를 상환 못하는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만 있으면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네, 2022년 5월 이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중키우 철도가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실제 건설 단계로 가지 못한 것은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 이 철도가 건설되면 경제 면에서는 모스크바를 패스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유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경제 이익에 불리하고 정치 면에서는 그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이 철도가 건설돼서 개통이 되면 중앙아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러시아의 존재감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각종 제재를 세게 받게 되면서 러시아도 일부 지정학적 이익에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키르기스탄 현지 매체에 의하면 키르기스탄 내각은 당시 2022년부터 26년 철도 운수 발전이라는 주요 방향을 승인해서 철도 산업의 발전을 우선 사안으로 정했고 중키우 철도는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즉 2022년 5월 27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화상회의에서 키르기스탄 교통부 부부장은 이 철도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망이 있는 프로젝트다. 우리의 목표는 2022년까지 타당성 조사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키르기스탄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모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이 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키르기스탄에게 있어서 이 철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중국에게 있어서도 이 철도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철도는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유리하고 1대1로 사업에도 유리하고 중국의 화물을 유럽으로 운송하는 데 유리하고 중앙아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등을 중국으로 수입할 때도 유리하고 더 나아가 1대1로를 비롯한 육로 건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패권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좀 더 전개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화물을 유럽과 중동으로 운송하는 데 주로 두 개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란저우에서 우루무치로 가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경로는 우루무치에서 키르기스탄 수도인 비슈케크로 가서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중동으로 가는 겁니다. 기존의 이 두 개 노선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키우 철도가 건설된다면 중국의 화물이 유럽과 중동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비용도 많이 줄어듭니다. 철도는 항공과 자동차에 비해 운송량이 방대하고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자원뿐만 아니라 금광, 우라늄, 크롬, 텅스텐, 그 외에 연, 아연, 망간, 알루미늄 등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중키우 철도가 이제 드디어 타당성 검토 단계를 마무리해서 실제 건설 단계로 갈 수 있게 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찐종토 과거 영상 중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대리인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야기시킨 후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과 협력, 특히 경제 산업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3자인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2024년 6월 6일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즉 중키우 철도 프로젝트 협력 계약이 드디어 체결됐습니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시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 일정이 완료되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외교, 경제, 무역, 인프라 건설,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중국 신장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업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